자, 이제 하던 거 멈추시고 앞에 화면 볼게요. 오늘 3일차 수업 진행할 거고요. 저번 주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우리가 회원가입 기능 만들다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채 아주 심플하게 그냥 입력받고 입력받은 거 DB에 인설트하는 부분만 일단 완성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이거 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큰 네모가 완성이 된다. 투두리스트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첫 단계를 뗐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좀 더 진화, 좀 더 업그레이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완벽한 회원가입 기능을 만들어내면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것들을 이거 저번 주에 보셨던 내용인데 말만 다르게 쓰여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적용을 시켜 나가 볼 건데, 일단 요거부터 해보도록 하죠. 비밀번호 입력했을 때 검증하는 부분, 우리가 비밀번호를 그냥 입력을 하나 받고요. 이러고 나서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을 받아요. 이랬을 때 현재로서는, 잠시만요. 현재로서는 우리가 저게 틀려도, 비밀번호를 이렇게 했는데 확인해서 틀려도 뭐라 안 해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회원가입을 한다라고 하면 이 기능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밀번호 확인을 통과하지 못했는데 가입이 완료가 됐다. 이건 실제로 우리 DB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데이터가. 인설트 쿼리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을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많겠죠. 그래서 저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검증해주는 부분을 만들 건데, 자, 비밀번호 입력을 받아요. 그리고 비밀번호 확인도 입력을 받아요. 그래야 얘네 둘을 갖고 비교할 수 있겠죠? 근데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을 받았는데 그 전에 입력받았던 비밀번호랑 다르대요.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시점이? 그쵸? 네,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받으러 가야 돼요. 혹은 비밀번호 확인을 다시 입력받으러 가야 돼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뭐 개발자의 취향 차이일 수도 있고 요구사항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를 본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UI가 없는 상태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비밀번호 확인이 따로 없는데, 만약에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얘를 없애고 비밀번호 입력 받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입력을 받아요. 근데 비밀번호 같은 경우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쵸? 뭐 물론 이거를 까볼 수 있게끔 버튼을 만들어 놓은, 아까 네이버가 그런 형태였고, 이런 게 아니더라도 그냥 나타나는 페이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비밀번호는 이렇게 암호화가 된 형태 혹은 안 보이는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내가 1, 2, 3, 4를 입력하고 싶었는데 1, 2, 3, 5라고 오타를 낸 거예요. 근데 여기 비밀번호 확인에는 1, 2, 3, 4를 쳤어요. 근데 둘이 틀리다고 이제 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잘못 쳤는가 여기서 잘못 쳤는가 사용자가 판단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얘부터 다시 입력을 받을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 콘솔로 진행되는 이 상황에서, 자, 딱 이 상황으로 예를 들 거예요. 비밀번호 입력을 쳤어요. 1, 2, 3, 4 하고 싶은데 1, 2, 3, 5라고 오타를 냈어요. 근데 내 머리엔 1, 2, 3, 5가 없죠. 난 오타를 낸 거니까 비밀번호 확인에 1, 2, 3, 4를 쳐요. 다시 비밀번호 확인 입력하래요. 틀렸다고. 나는 잘못 입력한 걸 찾기 전까지 회원가입을 정상적으로 완료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받는 게 맞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지 상황 이해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 확인까지 입력을 받은 시점에서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건데, 자, 그럼 이 상황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비밀번호 입력받고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받는 이 로직을 어딘가에 가둬야 돼요. 어디에 가둬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얘네를 이제 가둘 건데, 제가 말하고 있는 건 그렇죠. while문 안에 가둬야 된다는 거예요. 무한 반복 안에 가둬놔야 얘가 올바르게 했을 때는 브레이크를 만나서 빠져나갈 수 있게 로직을 짜줄 수 있는 거고, 올바르게 만나지 못했다면 다시 비밀번호를 입력받으러 올라가야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메서드가 종료돼 버리면 이거 한번 틀리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반복문 안에 가둬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일단 while문으로 작성을 해주고요. 무한반복을 쓸 때 for문도 당연히 가능하지만 while문으로 쓰는 게 좀 더 편한 부분이 있으니까
for로 써도 전혀 상관없어요. 본인이 편한 걸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친구들을 가둘 거예요. 자, 한 단계 한 단계 갈 거예요. 자, 가뒀더니 일단 누가 뭐라 그래요? 패스워드라고 하는 이 변수 여기서 뭐라 하죠? 이거 왜 뭐라 그러나요? 그렇죠. 얘가 이 변수가 만들어진 시점을 보면 while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해당 변수는 이 while문을 빠져나오는 순간 어떻게 된다? 네, 못 쓰는 변수가 된다. 왜냐면 이 while문이라는 지역 안에서 만들어진 지역 변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결과적으로 여기서 입력받은 이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결국 DB로 넘기긴 해야 돼요. 검증은 검증대로 하겠지만 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회원의 비밀번호를 저장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심플한 방법은 이 친구를 여기서 쓸 수 있게 이 지역 밖에다가 만들어주면 된다. 얘랑 같은 지역에서 선언해주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전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 while문보다는 좀 더 넓은 지역으로 나가야만 얘가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이 친구를 밖으로 뺄 겁니다. 저는 아예 여기다가 빼버리도록 할게요. 빼서 일단은 널로 초기화를 해두고요. 여기서는 이제 선언이 아니라 재할당을 통해 우리가 변수의 값을 채울 수 있도록 그러면 여기서 이 변수가 만들어지고 널이 들어있다가 이 로직을 통과할 때 입력받은 값이 저장이 될 거고 얘를 끝나고 나왔을 때 얘가 갖고 있는 값은 사라지거나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변수를 사용하면 정상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를 밀어넣어 줄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까요? 오케이, 그 개념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는 거는 무한루프에 갇혔는데 빠져나가는 길을 만들어 준 게 없으니까 이거 데드 코드잖아요. 얼리치에블 코드 혹은 데드 코드 이런 식으로 안내 메시지가 나올 텐데, 그죠? 그럼 우리가 조건 검사하고 일치할 때는 브레이크, 일치하지 않을 때는 컨티뉴. 그 방식을 사용해서 올려 보내야 되겠죠? 우리 뭐 검사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검사해야 될 건 사실 너무 간단해요. 조건문 하나 열어주고요. 이 안에서 그냥 로그인 패스워드 입력받은 얘랑 누구랑? 로그인 패스워드 체크랑 이 두 친구가 같냐 틀리냐만 보면 돼요. 근데 우리가 같을 때 빠져나간다 그랬죠. 같을 때 브레이크를 만날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안 같을 때 컨티뉴로 올려보내야 돼요. 그럼 이 조건에서 걸러야 되는 거는 같을 때일까요? 같지 않을 때일까요? 네, 여기서 같지 않을 때를 걸러야 됩니다. 사실 반대로 해도 가능한 방법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좀 더 매끄럽게 코드를 써내려가기 위해서는 중간에 걸러주는 부분은 항상 지금 진행 상태에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애들을 걸러주는 걸로 하고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 애들이 그냥 밑에 코드로 남게 되는 형태로 짜주면 코드가 좀 더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왔고요. 자, 그래서 얘는 이런 식으로 써줄 수 있겠죠? 혹은 이렇게 안 쓰고 또 하나 방법이 있죠. 네, 그냥 이 앞에다가 느낌표 하나 넣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것도 방법이에요. 어차피 얘가 갖고 있는 이 결과를 반전시킬 거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느낌표를 그렇게 선호하진 않기 때문에 얘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얘네 둘이 같지 않다라는 걸 지금 걸러낸 상황이니까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메시지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메시지 하나 보여주고요. 혹은 비밀번호를 다시 입력해주세요. 이 정도가 좋겠네요. 이렇게 해준 다음에 컨티뉴로 올려보내면 이 컨티뉴가 만나는 반복문은 여기로 올라가는 거니까 비밀번호부터 다시 입력을 받아 내려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if문을 통과해서 이게 거짓을 만나버려서 이걸 하지 않고 코드가 밑으로 내려왔다면 어떤 경우? 네, 일치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하나 넣어주면 일치할 때는 그냥 브레이크 만나서 이 반복문 빠져나올 거고 그럼 그 다음에 이름 입력받으러 가겠죠.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려고 했던 것 중에서 이 부분은 끝났네요. 네, 확인은 한 번쯤 해봐야겠죠. 테스트. 아이고. 자, 1번 입력했어요. 확인해서 틀립니다.
일치하지 않대요. 다시 하래요.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왔죠? 그래서 일치해 볼게요. 이름으로 넘어가죠. 문제없이 가입이 완료가 되고요. 자, 그러면 이 기능은 완료. 다음 이거 하면 돼요. 지금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기능의 문제는 자, 이겁니다. 자, 이렇게 가입을 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고 저는 엔터밖에 안 쳤는데 데이터베이스에 어떻게 들어가 있을까요? 예상 한번 해보실래요? 맞아요. 공백으로 들어가 있어요. 얘네가 널은 아니에요. 비어있진 않아요. 애초에 이 컬럼들은 다 낱널이기 때문에 널이 못 들어가요. 얘는 비어있진 않은데 공백으로 들어가 있죠. 그럼 뭐가 가능한 거냐? 자, 이 상태에서 로그인 누르면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우린 이 상황을 절대로 눈뜨고 쳐다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걸러줘야 되는 상황인데 자, 지금 이걸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입력하지 않았을 때 다음으로 못 넘어가고 입력해. 너 아무것도 입력 안 했어. 이거 무조건 입력해야 돼. 필수 입력 정보야. 라고 알려준 다음에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한 루프에 가둬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우리가 중간에 붙잡고 어딘가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일단 반복문 안에 가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코드를 위로 올려보낼 방법이 없는 거니까. 그렇죠? 코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한 루프 안에다가 얘를 가둘 겁니다. 자, 얘부터 가둘 거예요. 아이디부터. 얘네 다 따로따로 가둬야 되겠죠. 아이디, 비밀번호 이런 거 따로따로 가둬야 돼요. 왜 그래요? 그쵸. 맞습니다. 우리가 아이디를 뚫고 지나갔음에도 묶여있다면 갔음에도 밑에서 이름 입력 안 하면 다시 아이디부터 와야 돼요. 여기 코드 중간으로 보낼 방법은 없으니까 컨티뉴가 말문에 처음으로 올라가는 거지 중간으로는 못 가잖아요. 그래서 다 별개로 따로따로 묶어줘야 되는데 자 일단 아이디 가뒀어요. 얘도 동일한 문제가 있네요. 이거 밖으로 빼줘야겠죠. 여기서 제가 이걸 널로 초기화하는 이유는 일단 여기 에러를 없애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브레이크를 하나 써서 에러만 없애놓고 이렇게 써도요 어차피 여기서 초기화 되는 걸 네가 알기 때문에 뭐라고는 안 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거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초기화를 하지 않고 사용하려고 하면 뭐라 하거든요. 전역 변수는 괜찮아요. 전역 변수는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항상 해줘요. 근데 지역 변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초기화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서 뭐라고 합니다. 얘는 무조건 초기화를 하고 써야 돼 라고 뭐라 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 안 하죠. 이거는 여기서 초기화 되는 걸 자바가 알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과정이 만약에 없으면 이게 뭐라 하는 거죠. 이거 뭐 초기화도 안 했는데 네가 이걸 어떻게 쓸 거야. 여기서 말하는 에러. The local variable login ID may not have been initialized. 이거 무조건 초기화해야만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 변수는. 그죠?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지금 중요한 얘기는 여기서 널로 초기화를 하지 않아도 사실 코드상 문제는 없어요. 딱히. 근데 이거는 약간 습관 같은 건데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긴 합니다. 근데 제가 실제로 실무에서 일을 하면서 겪어봤던 바로는 우리가 변수를 만들잖아요. 그럼 일단 초기화를 해요. 기본값으로. 내가 지금 당장 얘한테 어떠한 값을 바로 넣는 게 아니라면 일단 디폴트 값으로 초기화를 보통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지금 얘네들 이렇게 지금 바깥에서 가져온 값을 넣으려고 생성자를 통해 하긴 하는데 이거 말고 우리 MVC 구조로 변경할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때 바깥에서 넘어온 값을 넣으려고 할 때가 아니더라도 일단 초기화를 해두는 경우가 한두 번쯤 있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사실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디폴트 값 들어가니까. 근데 그냥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뭐 큰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개발이라는 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이제 이런 사소한 것들에서 본인만의 그 관점이 생길 거예요. 그 관점을 잘 따라가시면 돼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초기화해 두고 아이디 입력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걸러줘야겠죠?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경우를 우리는 걸러내야 돼요. 걸러내야 되니까 조건 하나 오는 거고, 여기서 어떤 조건으로 걸러야 돼요? 자, 여기서 로그인 아이디가 널인 걸 검사를 하면 우리는 공백을 못 걸러요. 엔터만 친 거는 널이 아니에요. 공백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넥스트 라인 이미 통과된 순간 우리가 엔터를 쳐버리면 그냥 공백으로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널 검증은 불가능해요. 공백만 검증했으면 스페이스바는 어떻게 누를 거예요? 아무것도 입력 안 하고 스페이스바만 쳐요. 자, 그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로그인 아이디라는 이 변수의 타입은 뭐예요? 스트링이죠. 스트링은 문자 배열이죠. 배열이면 길이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로그인 아이디 랭스를 가지고서 우리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랭스가 0이란 얘기는 이 문자열의 길이가 0이란 얘기예요. 그럼 정말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다가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명령어를 입력 받을 때 스트림이 걸려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기만 걸려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띄어쓰기는 지금 마찬가지로 못 걸러요.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확실히 하려면 띄어쓰기도 걸러줘야겠죠. 이렇게 해야 그냥 스페이스바만 눌러서 공백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를 제대로 막아줄 수 있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랭스로 검사를 해주고 여기가 이제 잘못된 경우니까 메시지를 하나 보여줘야겠죠?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혹은 아이디는 필수 입력 정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뭐가 됐든 좋습니다. 메시지를 하나 남겨주면 돼요. 그리고 컨티뉴 반복문의 위로 올려 보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 컨티뉴 만나지 않고 뚫고 내려왔어요. 그러면 빠져나가야죠. 더 할 거 없습니다. 브레이크. 그리고 비밀번호 반복문 들어왔어요. 비밀번호 입력해요. 근데 여기도 지금 한 번 더 묶어야 되죠. 이중 반복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근데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를 따져보기 전에 일단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았을 때를 먼저 따져봐야 되잖아요. 입력되지 않았는데 이걸 따져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받기 전에 얘를 가지고 한번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얘를 그냥 이 while문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밑에를 추가로 가두겠습니다. 조건을 따져가면 로그인 패스워드 얘가 가지고 있는 랭스가 0과 같다. 얘도 트림을 넣어줘야겠죠? 이때는 얘 하나 가져오죠. 아이디가 아니라 비밀번호를 그다음 컨티뉴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뚫고 내려옵니다. 그럼 이제 비밀번호 확인 입력 받아야죠. 얘도 근데 사실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아야 돼요. 얘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당연히 여기서 걸리긴 하겠지만 입력하지 않고 넘어가려는 행위 자체는 우리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얘도 가둘 겁니다. 그리고 이만큼을 올려버릴 거예요. 일단 자, 입력을 받아서 실제로 일치하나 일치하지 않나를 따져보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줘야겠죠? 엑서드 체크 랭스가 여기 트림 넣어주고 비밀번호 확인을 입력해주세요. 컨티뉴 올려보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뚫고 내려왔다면 이제 검증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여기서 검증을 했어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보여줬어요. 다시 확인하라고 했어요. 여기 컨티뉴는 어디로 가요? 여기로 가야죠. 여기. 우리 여기로 갔어야 되잖아요. 여기부터 다시 해야죠. 그럼 지금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일단 여기 컨티뉴가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이걸 빼볼게요. 자, 어떤 식으로 가야
우리가 이 상황일 때는 이쪽으로 보내고 이 상황일 때는 여기로 보내고 둘 다 만족할 수 있죠? 이쪽에 있으면은 어차피 여기로 가는데?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하는 연습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시간을 가진 건데 사실 별거 없어요. 하는 방법이야 많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변수 하나 만들어서 진행하는 방식도 가능하고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빼놓고 여기까지 입력했고 컨티뉴 안 만나고 브레이크 만나면 입력 제대로 된 거잖아요. 그럼 얘 빠져나오겠죠. 그럼 바깥 와일문이네요 다시. 여기서 검증해도 되잖아요. 얘가 이 안에 꼭 들어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건 비밀번호 입력 값과 비밀번호 확인의 입력 값이에요.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문제가 있으면 비밀번호 입력 받으러 가 하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여기다 놓고 여기서 컨티뉴 해버리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 해버리면 되고. 상황 이해되시나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잘 되죠? 만약에 비밀번호 입력 안 했어요. 잘 되죠? 입력해요. 근데 요거 안 했어요. 잘 되죠? 일치해요? 이러면 잘 넘어가죠. 문제 없잖아요.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로직이 생각보다 많이 간단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생각해내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좀 더 심도 있고 우리가 좀 자주 접해보지 못했던 기능적인 부분을 로직을 좀 짜내야 되는 경우가 없진 않아요. 많지도 않겠지만 그런 경우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시야를 상당히 넓게 보셔야 되고요. 막 한쪽에 국한되어 있으면 지금 만약에 이 if문이 이 while문을 빠져나와도 돼 라고 하는 생각을 못한 상태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에 빠졌으면은 사실 변수 하나 만들어서 변수로 체크하는 거 말고는 방법 없어요. 이거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나옴으로써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해결을 해버린 거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할 때는 어딘가에 갇혀 있어 버리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생각이 무조건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령 내가 코드를 싹 다 뒤엎는 한이 있어도 열어놓고 생각을 해야 여러분들이 로직에 다가갈 때 훨씬 혁신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진행을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름 부분도 똑같이 가둬야겠죠? 자, 입력 받아주고 이것도 하나 가져올게요. 자, 이러면은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고 하려는 거 다 해결이 돼가고 있죠? 얘도 올려야겠네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변수를 바깥으로 빼는데 지금 네임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기능인데 여기다 빼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 이 자리 지금 112번째 라인 여기에 위치하고 있나 이 네임이 가지는 변수의 의미는 똑같죠? 상관없죠? 근데 제가 왜 굳이 여기다 올릴까요? 아니요, 저거는 가독성의 문제입니다. 코드 중간중간에 이렇게 한 줄씩 껴져 있는 것보다 얘네가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코드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전혀 몰라요. 근데 다른 이제 같이 일하는 개발자가 앞으로 이 코드를 분석해서 추가 기능을 만들어야 된대요. 그럼 제가 짠 코드를 보겠죠. 그러면 얘가 곳곳에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는 것보다 이렇게 몰려 있으면요. 아, 이 친구들은 이 밑에서 순차적으로 활용이 되겠구나 라고 깔고 가는 거예요. 그게 오히려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정리를 하는 건데 이런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변수를 위에다 쭉 만들고 밑에다가 메서드 만들죠. 사실 이거 밑에 있어도 에러가 나진 않아요. 문제는 없어요.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 우리가 좀 더 이걸 분석하고 이해하고 우리가 쉽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 사소한 디테일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디테일들이 개발자한테는 중요하다. 왜? 우린 들여쓰기를 현직종 환자처럼 지켜야만 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가독성에 거의 목숨을 걸어야 되는 직종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능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까지 완료가 된 겁니다. 그죠? 두 가지 끝났어요. 자, 이제 아이디 중복 체크하면 돼요. 여러분들 그 회원 가입할 때 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꼭 하는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아니요. 로그인 아이디는 PK 아니죠. 우리 멤버 테이블의 PK는 그냥 회원 번호인데 그런 거랑 상관없어요. 아니요. 그거보다 좀 더 원초적인 이유가 있어요. 자, 이거는 우리가 사실 여러분들이 이미 속으로 알고 있는데 왜지? 하니까 이제 못 떠올리는 것 뿐이에요. 다 알고 계신 이유입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이디를 입력을 해요.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디가 중복이 가능하다고 해볼게요.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이 없어서 누구든지 동일한 아이디를 쓸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밀번호 입력했어요. 저는 지금 아이디 ASD 했고 비밀번호도 똑같이 입력을 했어요. 이게 제 실제 회원 아이디와 회원 비밀번호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을 하면 로그인이 되겠죠. 근데 누군가가 저랑 똑같은 아이디로 아이디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디를 씁니다. 근데 비밀번호를 저랑 똑같이 쓴대요. 자, 보안 문제가 아니죠. 자, 그렇게 가입을 했대요. 그리고 로그인을 해요. 그 사람도 로그인을 이거랑 똑같이 시도를 할 거고 저도 이거랑 똑같이 시도를 하겠죠. 그럼 제가 로그인을 했을 때 이 사이트는 저라는 회원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요? 그 사람의 회원에 대한 정보를 줘야 돼요? 모르죠. 네, 그겁니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판단을 누가 할 겁니까? 매번 IP를 따져? 근데 사실 같은 IP에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이거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아이디 중복 체크가 아니라 패스워드 중복 체크를 한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상황을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아이디 동일해요. 근데 이 아이디를 쓰려고 했어요. 이 비밀번호를 쓰려고 했어요. 근데 비밀번호가 중복돼서 쓸 수 없대요. 자, 그러면 물론 특정을 짓기는 쉽지 않겠지만 누군가는 비밀번호를 이걸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개인 사용자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누군가는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내 아이디만 알아내면 그 사람은 언제든지 내 정보를 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닌가요? 물론 아이디를 알아내는 과정이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비밀번호가 아이디보다 좀 더 노출도가 적은 부분인데 비밀번호 중복 체크를 해버리면은 이게 이렇게 돼버린다. 그러니까 반대가 돼버리는 거니까 개념이. 그래서 우리가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꼭 하는 겁니다. 회원가입인데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없는 곳은 없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내 회원 관리를 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얘를 검사해야만 하는 이유. 그리고 얘는 같아도 중복 체크를 오히려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이거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제 웹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웹에서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게 되시는 건데 이렇게 만들다 보면요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얘를 꼭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지금까지 인터넷을 써오면서 보니까 나도 실제로 이런 기능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게 근데 필요한 기능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때가 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왔을 때 그냥 겉으로만 봐서는 별로 의미 없겠는데? 하고 그냥 지나칠 수 있지만 이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개발자스러운 입장으로 쳐다보면 이유들은 다 있어요. 진짜 괜히 만들어 놓은 것들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개발을 할 때는 우리가 사용했던 것들 얘네들은 어떻게 됐었더라? 얘네들은 내가 어떻게 썼었지? 라는 걸 어느 정도 감안하고 그거랑 유사한 식으로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좀 더 발전시키거나 해야 됩니다. 혹은 기존에 있던 기능이지만 정말 진짜로 못 쓸모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은 과감하게 버리는 결단도 좀 필요하고요. 물론 지금 당장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계속 하시면서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계시면 좀 더 이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기능을 좀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로직은 어디에 넣어야 될까요?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 자, 회원가입 기능을 들어와서 아이디 입력을 받고 아무것도 입력되지 않은 거 걸른 다음 여기 이 다음에 검사하는 거 의미 있어요? 아이디 이미 넘어갔는데 여기 이 반복문 벗어나서 막 이런 데서 검사했대요. 검사는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 갑자기 이쪽으로 보낼 수 있어요? 못 보내잖아요. 그럼 우린 이 안에서 해결해서 문제가 있으면 여기로 보내야겠네요. 그러니까 이쪽에 코드가 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지금 입력한 이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우리가 입력하면 이 변수가 그 값을 가지게 될 거니까 이 변수가 가진 값을 가지고 우린 뭐 해야 돼요? 뭘 해야 로그인 아이디가 중복이 됐나 안 됐나를 알아볼 수 있죠? 자, 근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회원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뭐 로그인 기능 아직 안 만들었지만 로그인을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입력한 로그인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런 걸 통해서 가입을 시켜주고 그리고 로그인을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할 때 그 중요한 회원 데이터들은 다 어디 있어요? 데이터베이스 안에 들어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이 문자열, 지금 로그인 아이디라고 하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문자열을 들고서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가야 됩니다. 가서 너 이런 애 갖고 있니?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얘가 나 갖고 있는데 너 그럼 이거 이미 있는 아이디네? 그럼 넌 가입 못해. 막아야 되고요. 갖고 갔는데 이런 애 없어. 그러면 이거 사용 가능한 아이디네? 너 이거 사용 가능해. 가입 마저 진행해. 이런 식으로 로직을 짜줘야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DB를 가야 된다. 자, DB를 갈 거면은 뭐가 필요하죠? 쿼리를 일단 짜야 돼요. 우리가 자바가 DB 쪽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쿼리를 짜서 DB 쪽으로 날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항상 인설트 할 때도 이런 쿼리를 작성을 했었죠?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그냥 복사해서 가져올게요. 가져와 놓고 쿼리 부분은 살짝 손을 봐주면 되겠네요. 일단은 셀렉트. 자, 여기서 이제 뭘로 조회를 할 거냐를 따져보면 되는데 이건 우리가 이미 배웠죠? 이거는 모디파이 쪽을 잠깐 다시 돌아가서 이쪽에 보면은 셀렉트, 카운트 이런 거 있나 개수를 확인하는 거를 사용해서 우리가 셀렉트 로우 인트 밸류를 사용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지금 여기 제가 조건식을 넣어놓고 인트 밸류를 그냥 쓰고 있었군요. 사실 상관은 없지만 이 의미가 좀 더 확실하게 부합이 되려면 얘는 불림 밸류가 맞겠네요. 왜냐면 우리가 지금 조건식을 넣었고 여기서 나오는 0과 1을 true, false로 판단하기 위해서 조건식을 넣었던 거니까 여기를 좀 더 의미에 부합하게 하려면 불림 밸류를 사용을 해주고 여기를 불림 타입으로 바꿔주고 그리고 얘도 이렇게 판단을 해주는 게 좀 더 맞겠네요. 근데 사실 인트 밸류를 그냥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전에 했던 거 바꾸면 괜히 헷갈리니까 얘는 그냥 두고요. 얘를 그냥 두고 여기를 뺀 다음에 이번에 불림 밸류를 제대로 한번 써보죠. 여기서 가입해서 여기를 방금 전에 보셨던 것처럼 카운트 함수 사용할 건데 얘가 0보다 큰 경우 이걸 사용해서 불림 밸류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멤버 그래요. 로그인 아이디는 로그인 아이디. 자, 이렇게 쿼리를 날렸을 때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떤 식으로 뱉어줄지는 이미 눈으로 공부한 게 있었으니까 뭘로 해볼까?
ASD 해보죠. 이렇게. 자, 이거 있는 경우니까 1 나오고, 이런 거 없죠. 없는 경우니까 0 나올 거고, 이 0과 1은 자바 쪽으로 넘어오면서 우리가 true, false로 받을 수 있게끔 이 dbutil의 select row 불림 밸류, 이 메서드 친구가 그렇게 세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dbutil한테 일을 시킬 건데 select row 불림 밸류 이걸 사용을 할 거고, 얘는 이제 불림 타입의 변수로 우리가 하나 담아줘야겠죠? 뭘로 하지 이름? is login id duplicate 이 정도로 합시다. 자, 그리고 혹시 이 얘기 들어보셨을 것 같긴 한데, 이제 우리가 불린 타입으로 변수를 만들거나 메서드를 만들거나 이러면 이제 보통 그 이름 앞에 is를 붙인다. 들어보셨나요 이거? 관례적으로 is를 좀 붙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불린 타입으로 뭔가를 만들면요, 보통 내가 하고자 하는 이름 앞에 is라고 하는 이 키워드를 붙여요. 근데 얘가 이제 관례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실제로 능력치가 있기는 해요. 얘가 진짜 그냥 생으로 아무 능력도 없는데 관례상 붙이는 건 아니에요. 능력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 능력은 사실 여러분들이 좀 더 나중에 직접 눈으로 보시게 될 거예요. 지금 당장은 딱히 도드라지는 능력이 없을 건데 나중에는 실제로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때 좀 가늠을 할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불린 타입으로 뭔가 만들 때 앞에 is를 붙여서 이제 로그인 아이디 중복됐어? 라는 식으로 이제 비동사를 하나 붙인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 해도 되긴 해요. 얘가 능력치가 있지만 그 능력치가 이걸 is를 안 붙이면 못 쓰는 거거든요. 근데 is를 안 붙여서 그 능력치가 없다 그래서 이 불린 타입의 변수를 제대로 활용할 수 없느냐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그럼 본인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관례상도 있고 그런 능력치도 있으니까 보통 붙이는 편입니다. 근데 또 안 하는 사람들은 안 해요. 저도 실무에서는 많이 못 봤어요. 옛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자, 여기에 이제 받아왔으니 이 받아온 값을 활용해서 당연히 검증 한번 해줘야겠죠?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일 때가 지금 부정이에요. 지금 현재 우리가 코드가 내려가는 상황에서 얘를 올려보내야 되는 상황이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이 뭐일 때여야 돼요. 그쵸? 1이어야 있는 거니까. 있으면 가입을 더 진행시키면 안 되니까. 아이디 바꿔야 되니까. 그쵸? 그럼 얘가 1로 넘어왔대요. 그러면 이 is login id duplicate라는 변수는 뭐 들고 있어요? true로 들고 있겠죠. 그럼 이대로 조건 가면 되겠네요. 우린 항상 부정을 중간에 조건으로 걸러내는 상태로 가고 있으니까. 자, 여기에는 f를 사용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줘 보도록 하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컨티뉴로 올려보내야겠죠. 자, 그럼 아이디를 다시 입력받으러 갈 거니까 다시 입력받아 내려와서 만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이런 거 하나 보여주면 되겠네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로그인 아이디 중복 체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가야 된다면 당연히 쿼리가 필요한 거고, 해당 쿼리를 실행시켜줄 객체가 필요한 거고, 우리 자원들. 근데 그 자원을 우리는 이 dbutil이라고 하는 애가 대신 자원 만들고 일 처리하고 이런 거 대신할 수 있게 여기다가 만들어 놨었으니까 얘가 제공하는 기능 사용한 거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볼까요? 멤버 조인. 지금 우리 아이디가 ASD가 겹치고 있네요. 이거는 이따가 제가 정리를 하도록 하고, 테스트 가지고 한번 볼까요? 아이디 테스트 사용 중이다. 테스트 1 이것도 사용 중이에요. 테스트 뭐 2 이런 거 안 쓰고 있습니다. 통과 가능하죠.
이런 식으로 기능상에 문제가 없게끔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게끔. 그리고 뭐 그럼 다시 아까 이 테스트를 안 해서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못 넘어가게, 이런 거. 여기다 이제 좀 더 머리를 써본다면 글자 수 제한 같은 것도 가능하겠죠? 글자 수 제한, 우리가 이 랭스 조건에서 더 따져보면 되잖아요. 0일 때 아이디를 입력해주세요 하는데 뭐 밑에 조건 하나 또 두는 거예요. 0은 넘었는데 그것보다 작으면 뭐 랭스가 한 5보다 작다 그러면 아이디는 5글자 이상으로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더 디테일을 여러분들이 살릴 수 있으면 살려주시면 좋고요. 사실상 진짜 사이트에서 회원가입할 때 생각해보고 거기서 있는 것들 지금 여기다가 엔간한 건 다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여러분들이 조금만 머리 써보고 생각해보고 접근하면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시간 들이면.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화면단도 없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서 수업은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만, 지금 좀 복습하는데 여유가 있고 시간이 좀 괜찮으신 분들은 그런 생각 미리 해보시면 나중에 그 로직 어차피 짜야 돼요. 그때 좀 더 이점이 있으시겠죠? 생각해보시면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있으실 경우에. 어쨌든 중국체크 기능도 좀 완료를 했으니까 커밋을 한번 하도록 하죠. 부족한 게 없죠 지금? 다 한 것 같은데? 회원가입 쪽에서는 뭔가 더 신경 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어디였어? 여기다. 왜 이쪽이 없지? 멤버 저희 우리가 마지막에 이름을 회원가입 진행 중이라고 했구나. 회원가입 완료. 아이. 자, 일단은 커밋을 완료했고 수업 페이지에 공유가 들어갔으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적용하실 분들 하시면 되고요. 여기 그리고 요시분 그럼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5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